네, 목요일 순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요. 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서로 같아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만남이었어요. 김영준 씨 대신에 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가? 네, 한 주가 이제 지났고 이제 수업도 끝났고 시험도 끝났고 와. 편안해지셨어요? 네,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제 방학을 즐기는 교수님이신데요. 네, 그러게요. 방학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네. 아니 학생을 갖고 있는 저 학부모로서 네. 저는 아이들이 끝났으니까 좋겠구나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선생님 편하시나요?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들도 방학 기다리신대요. 그러시는 지난주에 거예요? 그런 손꼽아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외로움에 대해 준비했다고 하니까 연말이니까 얘기하시는 거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연말이라서 한번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뭐 푸시 버튼, 발작 버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연말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뭐 감정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볼까 얘기를 드렸는데 또 연말에 다르게 또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정의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들으시면서 외로움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외로움은 땡땡땡이다. 내가 생각하는 네, 외로움은 맞아요. 땡땡땡이다. 외로움은 땡땡땡이다. 네. 외로움은 땡땡땡이다. 내가 생각하는 외로움은 뭐라 그럴까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외로움이 느껴본 적이 타주에서 살 때 네, 네. 잠깐 느꼈어요. 근데 타주에서 살 때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모일 때 다른 가족들은 다 모이는데 저희 가족만 따로 우리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외로웠었고 네. 그다음에 외로움은 가족이 없을 때 빼고는 네. 별로 외로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하도 바빠서. 네. 네. 외로움은 지침이다. 네. 저는 지쳤을 때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도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과 정신이 지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외로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를 같이 엮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강진아님이 말씀하신 어떤 고독함에서 오는 고립감에서 오는 외로움도 당연히 있고 또 이제 지친 부분, 그러니까 쉴 곳이 없다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외로움은 땡땡땡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마다 생각하는 외로움의 정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외로움은 상대적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맞아요. 저희가 상대적으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네. 정의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게 괜찮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정의가 딱 하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각자의 다 다른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때 사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팬데믹이 터졌었던 당시 2020년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외로움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내용이 굉장히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방금 아까 강진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고립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상하실 수 있듯이 그런 고독함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랑 24시간을 붙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군중 속에서 오는 외로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지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 혼자
피곤하고 나 혼자 바쁘고 어, 막 이런 어. 느낌 아, 있잖아요. 맞아요, 지치고 맞아요.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외로움이 느껴지는 게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 혼자 바쁜 것 같아서 외로운 거예요. 아, 그런 느낌. 맞아, 네. 맞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느껴봤어요. 네. 왜 나 혼자 이렇게 바쁘지? 어. 네. 나는 쉼 없이 계속 돌아가는데, 근데 뭐한 허한 거가 있잖아요. 너무 네, 피곤해. 그거. 근데 알아주는 사람 없어. 없어. 그래서 맞아요. 외로운 거. 그 서운해. 네.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네. 외로운 거.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더 이렇게 보편적인 감정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외로움이 어떤 뭐 특별하고 병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이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아까 그 나 혼자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나 혼자만 바쁜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정말 외로움의 큰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정, 그런 동의. 게 네. 다가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예. 왜 그렇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물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서 쭉 가고 있는데 저만 왜 허구적거리면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외로운. 어. 네, 네. 그게 이제 우선은 이제 어떤 것을 계속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해받지 못하셨다는 데에서 이제 큰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너만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죠? 하는데. 네. 네. 이렇게 위로를 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주위 분들이 너 그랬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 한마디가 없이 맞아요. 누가 그렇게 하래? 뭐 아니, 딴 이렇게 사람들 하면 다 그래. 뭐 이렇게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면 이제 딱 이제 문을 닫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연말 같은 때는 오히려 모임도 많아서 만나는 자리도 많고 사람들 가까이에서 많이 만나는데도 연말에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많겠어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그래서 외로움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로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이 되면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제 연말 뭐 송년회나 그런 네. 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네. 너무 허하고 음. 공허하고 내가 왜 여길 나갔었지? 어. 그런 되게 굉장히 고독감을 느낀다. 사람들하고 시끌벅적한 음. 모임을 간 직후인데 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 자신도 되게 공감이 됐고 네. 그게 바로 군중 속의 외로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내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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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 외로움은 땡땡땡이다. 두 번째는 네. 외로움은 사실 굉장한 심리적인 허기입니다. 배고픔인 거죠. 아쉬움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네. 갑자기 무언가 단어가 채워지지 않는 네, 아쉬움, 네. 그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없는 결핍, 이런 어떤 있어야 될 게 없다는 느낌, 아쉬움이 네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듯 심리적인 허기가 있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이 외로움을 잘 다루는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외로움은 달래고 채워져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쉬운 거고 결핍이 느껴지면 힘든 거고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채우는 방식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분들은 뭐 전화를 하거나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술로 달래는 외로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정혜 씨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미소를? 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술을 즐기는 것과 네. 그거는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 잔의 와인이나 네. 네, 계속 들어서 그게 술 취한 모습이 아니라 한 잔으로 달래는 위로감 코 잡으셨습니다. 우정혜 씨. 네. 그게 굉장히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요. 즐기실 수 있죠. 저도 즐깁니다. 네. 저도 즐기는데 이제 그 마음을 좀 그 외로움이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네. 그게 이제 중독인 거죠. 그래서 아니 눈이 너무 마주쳤어요. 나 정아 씨로 보고 중독인 있었어. 거죠 하면서 제 눈을 딱 쳐다보셔서 네.
죄송해요. 제 아이고, 눈도 정아 씨를 죄송합니다. 봤어. 예, 술을 즐기시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좋은 또 이제 술을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기는 건 또 코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자신의 습관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 마음을 채우고 달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술인가는 아. 한 번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습관적으로 드시나요, 정아 씨? 좋을 때도 마시고 네.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마시고 그다음에 밥이랑도 잘 어울려서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보면 어머 이 음식은 어떤 술이랑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은 잘 못하는데 네. 어떤 메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와인이야 이거는 소주야 소주야. 이거는 네. 맥주야 이런 연상작용이 그냥 바로 그냥 탁 클릭이 되면서 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거는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애주가라고. 거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중독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은 각자마다 좀 정도가 다를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즐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목적이 지금 다양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중독이신 분들은 그 끊을 수 없는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래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셔야 해서 마시는 것이 아닌지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술을 부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좀 중독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생각했던 중독은 뭐였냐면 내가 이상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사람이 술에 힘을 빌어서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중독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 다 하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일 끝났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와인 한 잔 마셔. 이럴 때가 행복해. 네. 이러면 위로가 되고 근데 이건 중독이 그렇죠.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게 만약에 반복이 계속 된다면 네. 그럼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포인트가 이제 반복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스스로 부정을 하는 거 그것 이제 여러 가지 부정하는 거. 네, 여러 가지 이제 진단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각자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반복되는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로움하고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가 외로울 때마다 술을 마셔야 되고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이 되어서 내가 다음날 직장에 출근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에는 조금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 네, 있네요. 중독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덜어 보면 나는 외로워라는 표현은 굳이 안 하지만 네. 옆에서 봤을 때 저렇게 연애 대상이 계속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계속 바뀌면 네. 저 사람도 외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채워지지 외로움을 않나? 달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런 네. 것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외로움은 심리적인 허기다라고 아까 얘기를 드리면서 사람마다 각자 채우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람을 만남으로써 네. 이제 그 애정을 채우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다음에 뭐 그 나의 결핍, 감정적인 결핍, 애착에서 오는 결핍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심리적인 그 이면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외로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네. 이쯤에서 한번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갈까요? 네. 좋은 포인트. 네. 아침마당 궁금합니다.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이고요. 박소은 박사님, 나이는 소녀가 아니지만 외모가 소녀여서 소녀 박사님이라고 불리는 소녀 박사님과 함께하는 네, 시간입니다. 너무 어려 보이세요. 그죠? 네. 여자가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데 그냥 미소가 엄마 미소가 네. 나오는 그런 박사님과 함께하는 외로움 시간입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 둘 미소가 띄어 표정은 있어서 맞아요. 엄마 미소가 절로 네.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담받는 느낌이 난대요. 네네. 그 마치 1대1 상담받는 아, 그런 느낌이 난다고 평가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목요일 일부 시간은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박소은 박사님 이메일 주소는 sounpak@phd.com입니다. sounpak phd.com이고요. 메모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침마당 프로그램 소개란에 목요일 순서에서 사진과 함께 이력, 간단한 이력, 그리고 이메일 주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진아 씨 굉장히 편해졌다는 댓글 네. 올라왔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대요. 칭찬받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몇 가지 유튜브 창에 올라온 것 쉬어야겠습니다. 할 일 많고 생각할 거 많으면 외로움 느낄 겨를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서로 외롭고 힘든 것 같아서 챙겨 주었더니 고맙단 말 없이 나 그때 힘들었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라고 하셨어요. 서로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그때 그 당시에 타이밍에 코드가 딱 안 맞으면 나는 챙겨줬는데. 외로움을 좀 네, 느끼는 손을 거죠. 내밀었는데 네. 거절당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저희 세 사람의 케미가 또 네. 다르다고 아, 칭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갈게요. 네. 지금 읽어주신 댓글 이제 듣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은 또 그렇고 두 번째 얘기하신 나는 먼저 챙겨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었던 그런 외로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되게 연결이 되고 싶었던 부분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 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정받지 못하는 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모습에 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런 연결이 끊긴 거고 단절이 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고 돌아오는 어떤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 뭐 애정 혹은 같이 도와주고 이런 감정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게 단절이 됐으니까 거기서 또 연결이 끊겨지는 거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생각했을 때 그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타인과의 연결을 본능적으로 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단절될 때마다 얼마나 큰 공허함이 오고 맞아요. 거절감이 느껴지고 외롭겠어요. 맞아요. 외로운 분이 내가 옆에서 외로우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나는 열심히 뭐 이렇게 도와주렸는데 그분은 정작 받은 게 없어. 그럼 또 그분도 외로웠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나도 외로워지는. 네. 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코드가 안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어떤 한 분이 원하시는 어떤 본인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식과 다른 분이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어긋나 버리면 네. 둘 다 똑같은 외로움인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도움을 줄 때 정확하게 줘야지. 이 사람이 네, 목말라서 맞아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빵 주고 도와줬다고 할 수도 있잖아. 네, 네. 그래서 그 둘의 마음이 참 맞는 것도 중요해서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지금은 현재는 부부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사례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 다 외로워요. 맞아. 외로운 사람은 항상 두 분 다 외로워요. 네, 두 분 다 외로운데 그 외로움의 포인트나 왜 외로운지 그 지점들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제 터닝 포인트들이 네. 서로의 그 같은 감정,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변화의 계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제3자가 들어주고 네. 나는 나의 입장에서 솔직히 네.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둘이 있으면은 맞거든요. 말을 하다가. 주관적이죠. 그죠. 각자 주관적인데 객관적인 시선에서 접근해 주시면 맞는 조금, 포인트가 네, 생길 수 중립적인 있어요. 시각에서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외로움은 네, 세 뭘까요? 번째는 이제 외로움은 땡땡땡이다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부분을 외로움을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외로움은 느린 아이다. 네? 느린 아이. 느린 아이. 네, 느린 아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연말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던 사람이
없는 것이 굉장히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연말 연시 그렇죠. 모임에. 네. 상실감이요. 네, 상실감이요. 네.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던 사람이나 대상이 어떤 이유에서든 사라지는 게 인생의 어떤 흐름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텅 빈 느낌, 상실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상실이 가져오는 외로움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찾아오나요? 어느 방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움이 사무쳐서 이렇게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실감이 주는 외로움은 굉장히 이제 느린 아이기 때문에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정의된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의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끝으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그런 그리움이나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서 더 증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 뭐 꼭 연말 연시가 아니더라도 네.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상실감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부정하지 말고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슬퍼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내가 그래 그리워할 수 있어. 그런 감정을 좀 얘기를 하고 개방을 하고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미리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이럴 수도 네. 있고 나중에 또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을 때는 네. 이럴 수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나 네. 예전에 들었어. 네, 맞아요. 박사님이 말해주셨어. 이렇게 하고 혼자 스스로가 네. 위로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나 외로워하지 않는데 라는 분들도 있으실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외로움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시기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럴 때 오늘 얘기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외로움은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다. 있을 수 있는 감정이다. 그게 딱 옆에서 누군가가 제 시간에 딱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바로 받아들 텐데 누군가가 아무도 없을 때 네. 이렇게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 잘 집어넣어서 네. 꺼내서 네. 써면 좋겠네요. 네, 그 비유가 너무 좋네요. 네, 저 네. 느린 아이라고요. 느린 아이. 빨리 느껴질 수 있을 감정인 줄 알았는데 네. 특별히 이제 상실감 같은 경우에는 계셨던 분이 사라졌을 때 그 느끼는 빈자리가 빨리 다가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천천히 나중에 실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상실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당연히 그 당장의 상실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된 슬픔과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의외로 뭐 몇 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슬퍼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찾아오시는데, 이제 그럴 때 아까 이제 강진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도라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상이 가능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느리게 네. 올 수도 있네요. 네, 느린 느리고 아이. 더디고 지켜봐. 지켜봐 줘야 되고 재촉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아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네. 제 저금통에 집어넣는 이 감정이 부모님이 아직 두 분 다 시댁도 친정도 다 건강하게 계시는데 네. 어느 날 아직 다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미싱을 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날이 왔을 때 나는 감정 컨트롤 잘 할까? 미리 걱정도 가끔은 할 때가 네. 있어요. 네. 예,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를 못 해준다면 저 박사님 생각하고 네. 저금통에서 빨리 꺼내서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야라는 위로를 스스로 해보려고 네. 생각하네요. 네, 좋아요. 그게 언젠가 돌아가실
부모님들 혹은 이제 잃게 될 가족들을 생각해서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예견된 상실, 예견된 불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잘 바라봐주고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의 모습이 여러 가지다, 상대적이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요. 네. 본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로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오는 외로움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려면 마무리를 이제 어떻게 그 외로움을 자각했을 때 네.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일단은 외로움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자기 없애기도 힘들고 뭔가 사라지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외롭구나. 그리고 내가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지? 그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말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외로움은 지친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연말에 이제 엄청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뭐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굉장히 역할들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챙기느라 지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타인의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내가 엄청 지치는 거예요. 네, 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이제 생각해봤거든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생각하게 만드시네요. 네.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네.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 외로움을 돌아보기보다는 타인의 외로움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착한 분이시구나. 네네. 흔히들 이제 말하는 착하고 네. 상냥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써서 타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혼자 있을 때나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은 참 어마어마할 수 있죠. 굉장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 보면 주변을 너무 잘 챙겨서 네.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오지랖이야 할 정도로 주변을 막 챙기는데 정작 그 사람은 누가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조차도 스스로 외롭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엄청난 연말에. 통찰이신데요. 아니 연말에 정말 바쁘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주변에 자원봉사 다니시고 네, 바쁘게 일정 맞아요. 짜시고 또 연말 1년 동안의 행사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변 챙기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혹시 저렇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분들조차도 외로울 수 있어요.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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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분들조차도 주변에서 적당한 시기에 같은 코드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아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연말을 맞아서 특별히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많아서 고독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총정리라고 네.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어떻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네. 정리해 주시죠. 벌써 아쉬운데요. 정리 단계에 오니까 벌써요. 저도 네. 아쉬워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제가 오늘 외로움은 뭐뭐뭐다. 외로움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외로움은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하나로 정의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외로움을 하나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외로움은 배고픔이다. 마음의 배고픔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어떤 자칫 중독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외로움은 느리고 더딘 아이다. 그래서 재촉하지 말고 잘 알아봐주고 안아주자라는 걸로 좀 이렇게 오늘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연말 연시에 왜 이렇게 외롭지? 공허하지? 뭔가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 마음이 잘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연말 연시에 뭐 TV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뭐 특집 프로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 되게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우애, 사랑, 우정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나눔 뭐. 나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박탈감을 느끼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연말 연시에 이제 외로움을 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내 탓이 아니라 이 연말 연시라고 와 다들 이제 행복한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탓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내 마음이 잘 지금 작동하고 정상이야. 있구나. 정상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스스로가 그냥 어깨를 토닥토닥. 네. 네, 나는 괜찮아. 맞아요. 좋은데요. 아무 감정 못 느끼는 그게 더 문제야. 맞아요. 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말씀 나누는 시간, 연말을 또 어떻게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지 네, 준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네. 시간은 내 인생의 폴라리스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메리 아,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